안녕하세요. AWS에서 리테일 및 소비재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2023년은 생성형 AI의 원년과 같은 한 해였다면 2024년은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POC를 통해서 생성형 AI 가치를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하시면서 비즈니스 효과를 증명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AWS의 연중 가장 큰 고객 이벤트인 리인벤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새롭게 발표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중심이었다면 2024년에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많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2024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리테일과 소비재 산업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가장 먼저 리테일 소비재 분야의 생성형 AI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리인벤트 CEO 키노트에서 아마존의 CEO이신 앤디 제시가 나오셔서 아마존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존 이외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고객사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 소비자 고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커스터머 360 초개인화 서비스 구현을 위해 소개된 솔루션 라이브러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테일 소비자 분야의 생성형 AI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발표된 이후로 지난 2년간 IT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생성형 AI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생성형 AI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생성형 AI를 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나요? 모델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와 같은 많은 개인과 조직이 혁신적인 기술에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많은 수의 POC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걸쳐 많은 고객분들이 POC를 수행하시면서 2023년은 생성형 AI를 탐구하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본격적으로 POC에서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며 그 가치를 검증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입증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도출하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POC에서 검증한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 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는지 고민하고 적용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확장을 하기 위한 성능, 거버넌스, 보안을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본격적으로 프로덕션을 적용하기 위한 한 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 고객분들은 AWS와 함께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정으로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AOP, Area of Possibility, 즉 가능성 영역입니다. 현업, 컨설턴트, IT 담당자와 함께 생성형 AI를 적용 가능한 업무 영역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POC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출된 유즈 케이스 중에 현업 고객의 비즈니스 영향도가 크고 적용 난이도가 낮은 유즈 케이스를 선별하여 POC를 진행하게 됩니다. POC를 통해 가치가 검증된 유즈 케이스는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차별 요소로 적용하여 활용하게 되며 민첩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프로덕션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덕션에 검증된 이후에는 다른 업무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 속도, 정확성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모델과 아키텍처를 고려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안전성, 보안과 같은 거버넌스 그리고 책임성 있는 AI를 고려하여 확장하게 됩니다. 생성형 AI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리테일 소비자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검증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소비재 산업은 B2C 산업으로서 고객 접점에서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콜센터와 챗봇과 같은 고객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화의 초개인화된 추천, 마케팅 같은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는 제품 개발 및 출시 기간 단축을 위해서 생성형 AI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직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 챗봇과 같은 영역에 생성형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드 자동 생성 등 IT 개발, 운영 조직을 위해 IT 효율성을 높이는 곳에서도 생성형 AI가 필요합니다.
AWS는 아마존에서 탄생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리인벤트에서는 아마존 CEO이신 앤디 제시가 3년 만에 복귀하여 현재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사례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에게 아마존닷컴과 같은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프라임 비디오,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객들은 서비스 이용 중에 도움이 필요해서 고객 서비스팀에 연락할 수 있는데, 이때 신속하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지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 고객들은 챗봇과 같은 셀프 서비스 채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고객 서비스의 90% 이상이 콜센터와 같은 전화응대가 아니라 챗봇과 같은 셀프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고객 서비스 챗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전통적인 러시머닝을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이는 정적인 의사결정 트리와 같은 룰셋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챗봇으로 대화를 하려면 꽤 많은 타이핑을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기존 챗봇도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소 경직되어 있고 고객들이 사용하기 조금 답답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존은 2024년 새로운 생성형 AI 기반 고객 서비스 챗봇을 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챗봇은 고객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접속한 고객의 주문 날짜와 배송 상태와 같은 최근 히스토리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 의도와 결합하여 챗봇 내에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빠르게 편리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서비스 챗봇 서비스는 90% 이상의 고객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챗봇 서비스팀은 지금도 메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2025년 생성형 AI 기반 고객 서비스 챗봇을 전 세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닷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 공급업체, 즉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정말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판매자가 새로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최소 20개 이상의 속성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속성을 채우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은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세 페이지 생성 기능은 판매자가 수십 개 항목을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대신 몇 단어로 설명하거나 이미지 한 장 업로드, 제품 소개 페이지가 있는 웹사이트 제품 URL 등 소량의 제품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게 되면 생성형 AI가 제품 제목, 설명, 그리고 수십 개의 속성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수를 하는 아마존 직원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더욱 높은 품질의 제품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재고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노드라고 불리는 10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적절한 제품을 최종 고객과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배송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 시간을 절약하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각 물류센터의 상황, 각 품목의 재고 수준, 그리고 어떤 품목이 얼마나 주문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류센터에 더 많은 용량이 있는지, 재고 균형을 위해 다른 물류센터로 재고를 이동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아마존은 생성형 AI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 수요 예측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보다 정확도를 약 10%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역별 예측 정확도 역시 20% 이상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다양한 물류센터에 75만 대 이상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에는 다양한 종류의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로봇팔은 스페로라고 불리는 로봇팔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재분류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페로우는 빈이라고 불리는 보관함에서 물건을 가져와 다른 보관함으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스페로우에 탑재된 AI, 생성형 AI는 첫 번째, 보관함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집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어떤 물건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물건의 크기와 재질, 유연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최신 로봇 5종류를 루지애나주 물류센터로 도입했고 불과 몇 달 만에 기존보다 25% 더 빠른 처리 시간으로 물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쇼핑 에이전트 루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정확한 제품을 모를 때 판매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판매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 제품을 살펴보고 판매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경험을 루퍼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루퍼스를 사용하면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의 방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대신 어떠한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루퍼스가 매우 빠르게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카테고리 간의 비교를 해주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가는데 마치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원처럼 도움을 주게 됩니다. 2024년에 프라임 빅딜 데이즈라는 행사가 있었고 고객들은 첫날에만 루퍼스에게 수백만 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루퍼스는 전 세계에서 9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음성인식 개인 비서 서비스인 알렉사도 생성형 AI를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개인 비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제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출현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 알렉사의 모든 기기는 약 5억 개 정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렉사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쇼핑, 정보 검색, 스마트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알렉사의 엔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즉, 알렉사는 고객의 질문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여 실제로 사용자를 위한 더욱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아마존 렌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혹은 친구 집에 방문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분을 보고 사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커머스나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 텍스트로 검색을 하시게 되셨겠죠. 하지만 아마존 앱에서 아마존 렌즈 기능을 사용하여 카메라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게 된다면 컴퓨터 비전과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하여 검색을 하게 됩니다. 해당 화분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생성형 AI를 사용한 유용한 기능은 사이즈 추천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셔츠를 사시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에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가 있고 해당 브랜드가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셔츠가 나한테 미디엄인지 라지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브랜드 간의 모든 사이즈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브랜드들이 서로 비슷한지, 어떤 브랜드가 더 크게 또는 작게 나오는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구매한 제품을 살펴봅니다. 이전 구매한 제품과 현재 보고 있는 브랜드를 비교하여 나에게 적합한 올바른 사이즈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사용한 생성형 AI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또 다른 리테일 소비재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US푸드 사례입니다. US푸드는 미국 최고의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 중 하나입니다. 25만 명의 고객사와 3만 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7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3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식품 서비스 유통업계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US푸드가 어떻게 생성형 AI 사례를 발견하고 POC를 진행하고 프로덕션까지 이어졌는지 그 여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US푸드는 가장 먼저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사내의 현업들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세션을 진행하였고 컨설팅 파트너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하며 유즈케이스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평가, 챗봇, 번역 등등 많은 유즈케이스들이 발견되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나 AI로 가능한 사례들도 많았고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생성형 AI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교육이 필요하였습니다. 생성, 검색, 요약, 추출과 같은 생성형 AI가 적용하기 용이한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교육하고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US푸드가 많은 사례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도출할 때 가장 효과가 있었던 질문이 여러분이 가장 지루하고 수동적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를 현업에게 물어볼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우선으로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수작업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용이한 사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사례 중에 POC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되었는데, 비즈니스 가치가 높지만 구현 난이도가 낮은 기회를 퀵윈즈 과제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도구에서 제공하거나 SaaS 제품에서 제공한 가능한 사례는 POC 대상에서 제외하고 퀵인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어 진행한 과제는 US푸드 영업지원 시스템입니다. US푸드는 식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스토랑과 같은 식당들이 주요한 고객이 됩니다. US푸드는 수백, 수천 명의 많은 영업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 영업사원당 50개에서 70개의 식당, 레스토랑을 담당하며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식당을 영업하기 위해 영업사원은 제안서를 쓰게 되는데, 해당 식당에 최적화된 제안서를 빠르게 작성하는데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고객 정보를 등록하는 정보 수집 과정이 매우 지루하고 수동적인 작업이 많았는데 생성형 AI를 통해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며 레스토랑에서 수집하게 되는 손으로 쓴 메모, 사진, 메뉴와 같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는 곳에도 AI 서비스와 생성형 AI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들을 통해 이전에 3시간, 4시간 걸리던 신규 고객 등록 작업이 2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US푸드 영어 시스템에 적용된 생성형 AI의 엔드-투-엔드 아키텍처입니다. 위에서 보실 부분은 상단에 영업사원이 비정형 문서를 업로드하게 되면 아마존 텍스트랙트 서비스에서 OCR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며, 해당 데이터는 베드락을 통해 제이슨 형태의 정형화된 문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형화된 문서는 가운데 있는 베드락 인베딩 모델을 통해 벡터화되어 파인콘 벡터 DB에 저장되어 서비스하게 됩니다. 해당 POC는 6주 만에 한 명의 개발자가 베드락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POC 이후 영업사원의 수동 작업이 50% 단축되었고, 초기 버전을 출시하자마자 영업사원들의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즉각적인 개선 피드백을 받아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프로덕션을 위한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로덕션 이후의 비즈니스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에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에 가까운 영업사원 업무에 개선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영업사원이 새로운 고객을 위해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90%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절약된 시간을 고객과의 관계 강화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로는 인도에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통업체인 니카입니다. 니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옴니채널 마켓플레이스 리테일 업체입니다. 175개의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3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90%가 이커머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니카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패션 제품 공급업자들이 작성하는 제품 설명 자료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 이미지, 설명, 속성을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것이 니카 표준 가이드에 맞는지 니카 현업 직원들이 수동으로 일일이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수동 작업으로 인해 시간 소모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고, 사람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상시적인 품질 문제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카는 딥러닝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지에서 정확한 제품 속성을 AI를 통해 자동 식별하고, LLM을 통해 제품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그리고 해시태그와 같은 제품 태그를 추가로 추출하여 사용자의 검색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니카는 AI를 통해 패션 제품의 속성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속성을 살펴보면 무늬는 무지, 단색이고, 어울릴만한 정소는 오피스, 소매 길이는 반팔, 넥라인은 V넥, 그리고 색상은 올리브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기존의 공급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속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속성 정보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제품의 검색 조건이나 상품 설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니카는 자동화된 제품 설명을 생성하는 곳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였습니다. 제품 속성, 제품 이름, 제품 이미지, 카테고리와 같은 속성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우측과 같이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매력적인 제품 설명을 생성형 AI로 자동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니카가 구현한 엔드-투-엔드 아키텍처입니다. 가장 먼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이미지 및 정보를 S3로 수집합니다. S3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S3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 세이지메이커에서 속성을 추출하는 AI 모델을 호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속성은 S3에 다시 저장되게 되고 다시 한번 세이지메이커의 프로세싱 잡을 호출하게 됩니다. 해당 잡은 가장 먼저 제품 설명을 위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오픈서치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해당 템플릿은 사전에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임베딩되어 오픈서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템플릿과 추출된 속성을 인풋으로 받아서 LLM을 통해 제품 설명을 생성하고 생성된 제품 설명은 RDB에 저장하는 것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니카는 AWS와 협업하여 성공적인 협업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추출한 속성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덕션을 위해 확장 가능한 솔루션 아키텍처를 구축하였고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자동으로 속성과 제품 설명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출한 데이터의 품질을 매트릭으로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벤트에서 발표한 리테일 소비자 분야에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 라이브러리는 AWS에서 제공하는 최종 서비스는 아니지만 AWS 서비스를 조합하여 특정 비즈니스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검증된 아키텍처 및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샘플 소스, IAC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 주실 부분은 해당 소스를 바로 운영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지 않고 반드시 고객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솔루션 라이브러리는 클릭스트림 어널리틱스입니다. 커스터머 360 및 초개인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저 행동 로그 수집이 필수입니다. 클릭스트림 어널리틱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유저 행동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시각화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 라이브러리입니다. 해당 솔루션 라이브러리의 아키텍처입니다. 유저 행동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웹과 모바일용 SDK를 제공하고 있고 유저 행동 로그를 수집, 처리, 시각화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빠르고 쉽게 구성하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 라이브러리는 Unified Profile for Travelers and Guests on AWS입니다. 커스터머 360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통합 프로필 생성입니다. 해당 솔루션 라이브러리는 여행, 숙박 업계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호텔 예약, 항공 예약,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등 고객을 중심으로 전 여정에 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챗봇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프로파일을 구현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핵심은 호텔 예약, 항공 예약,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등 고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 여정에 관한 데이터를 배치와 실시간으로 고객 프로파일을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커머스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시장 조사 분석 기업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2024년 리테일 미디어에 596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미국 내 리테일 미디어 지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2025년부터 전통적 TV 광고보다 리테일 미디어 광고에 대한 지출이 더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많은 리테일 고객들은 리테일 미디어 광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 라이브러리입니다. AWS 엔티티 레졸루션과 AWS 글루를 활용해서 다양한 소스의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하여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플랫폼은 제품 재고부터 고객 프로파일까지 포함하며 광고주와의 안전한 데이터 협업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테일러들은 정교한 타겟팅과 분석이 가능한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매장 내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AWS 엔티티 레졸루션과
클린 윤주를 통한 데이터 통합은 서로 다른 소스의 고객 정보를 정확하게 매칭하고 연결하여 보다 완전하고 일관된 고객 프로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 소비자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고객들은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초개인화된 서비스의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적용되는 많은 유즈 케이스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유용한 유즈 케이스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엔 생성형 AI를 프로덕션에서 전사 업무로 확장하기 위해 자동화, 보안,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발전하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소개해드린 리인벤트 리캡 관련 세션과 솔루션 라이브러리 정보는 다음 키워드 링크로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더욱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